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중장년층 99%가 후회하는 6가지. 혹시 젊은 청취자분들은 아직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연을 들어보시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 청취자분들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실까요? 서울에 사시는 69세 김철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철수님은 곧 70을 바라보며 인생을 뒤돌아보니 많은 후회가 생긴다며 혹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나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럼 김철수님의 사연을 차근차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생 옆에 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무뚝뚝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당연히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고마워할 일도 그냥 넘어가고 미안할 일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고 투덜거림과 무뚝뚝함 속에 숱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밥상을 차려줘도 밥이 좀 짜네 이런 말부터 했고 아내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려 해도 그런 걸로 뭘 그래 하면서 대충 넘겼어요. 제 친구 중에 부인을 일찍 여인 분이 계세요. 요즘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이 아내에게 미안하다. 젊을 때 고마운 줄 몰랐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는 아직 건강하게 함께 지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함께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아내에게 잘하려고 노력해요.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아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에 함께 하려고 하고 물론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라서 쉽지는 않지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소홀하게 대하기 쉬운데 김철수님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우네요. 두 번째 후회는 돈을 감정적으로 쓰고 제대로 모아두지 못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뭐 대수야, 건강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썼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아껴서 뭐해 했거든요. 친구들과 술 먹고 가족들과 여행 가고 좋은 옷 사 입고 흥청망청까지는 아니어도 꽤 자유롭게 썼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수입이 끊기고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빠듯해요. 특히 병원비가 문제예요.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는데 병원 갈 때마다 돈이 나가거든요. 더 서러운 건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도 벌면 되지 했는데 이제는 벌 방법이 제한적이잖아요. 친구들과 만나도 계산할 때 눈치 보게 되고 자식들과 외식해도 내가 계산해야 하나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 정말 서러워요. 그리고 슬픈 현실을 하나 더 깨달았어요. 자식도 친구도 결국은 돈 없으면 다 멀어지더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특히 감정적으로 돈 쓴 것들이 후회돼요. 화나서 충동적으로 산 것들, 기분 좋다고 과시용으로 산 것들, 그런 돈들만 모아뒀어도 지금 이렇게 쪼들리지는 않을 텐데.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후회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금융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어요. 평생 뼈 빠지게 일했지만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몰랐거든요. 주식, 부동산, 펀드, 채권, 이런 것들을 다 도박이라며 외면했어요. 그런 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 같은 서민은 성실하게 일만 하면 돼. 투자는 위험해. 원금도 잃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번 돈은 그냥 은행 적금에만 넣어뒀어요.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랐는데 이자율은 그에 못 미쳤어요. 결국 돈의 실질 가치는 계속 떨어진 거죠. 게다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났는데 저희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제 친구 중에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 계세요. 월급 받으면 아끼고 아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월세 수입만으로도 여유롭게 사세요. 반면에 저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위험한 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위험한 건 제가 한 일이었더라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늙어버린 게.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7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시간도 체력도 위험 감수 능력도 부족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네요. 투자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부는 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정말 튼튼했어요. 밤새 일해도 괜찮고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고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술, 담배, 스트레스 해소라며 계속했고 운동은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어요.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다음 주부터 헬스장 가야지 했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60 넘어서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가 높아지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인 분들이 계세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친구, 심장병으로 수술받은 친구,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친구, 특히 병원 침대에서 수년을 보내는 친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오히려 형벌에 가깝구나라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금연도 했고 금주도 했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 관리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커요. 건강은 정말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한 청취자분들은 꼭 미리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후회는
도전과 취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었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고, 여행도 많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항상 핑계가 있었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서 못해, 나이가 들어서 늦었어, 재능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어요. 은퇴해서 할 일도 없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제들이 생겼어요. 손발은 굳어서 섬세한 작업이 어렵고, 머리는 둔해져서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고, 용기는 사라져서 도전하기 무서워요. 제 친구 중에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취미로 그린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잘 그리세요. 은퇴 후에 개인전도 열고 그림 교실도 하고 정말 보람 있게 지내세요. 반면에 저는 그때 그림이 뭐 먹여주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림이 먹여주지는 못해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는 있었을 텐데,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나중에 시간 되면 가야지 했는데, 지금 보니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어요. 체력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적응력도 좋고, 지금은 여행을 가려고 해도 체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요. 그때 시작할 걸? 이 말이 얼마나 쓰라린 후회인지 아시나요? 정말 가슴 아픈 후회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후회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라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좋지 않은 관계에도 매달렸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외로움이 무서워서 참았고, 이용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가 되기 싫어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자식은 제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친구도 언젠가는 떠나더라고요.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관심사가 달라지거나, 결국 마지막에는 혼자가 되는데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기도 하고 필요 없는 모임에 나가서 돈만 쓰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와서는 더 큰 후회로 남았어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어요. 혼자도 괜찮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어야 하고, 혼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져요.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게 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혼자 영화도 보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요. 정말 깊이 있는 깨달음이네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6가지 후회입니다. 세월은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를 소중히 하고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금융을 배우고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혼자 서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후회 대신 미소를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후회는 있기 마련이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려고 해요.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돈을 더 현명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건강을 더 챙기려고 하고 새로운 취미도 늦었지만 시작해 보려고 하고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들으신다면 정말 부러워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가 후회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우리 혼자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떠나는 날 후회가 아닌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보다는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철수님, 정말 깊이 있고 진솔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청취자분들은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철수님과 비슷한 연배의 청취자분들은 나만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철수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오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 관리.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싶었던 취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철수님의 사연이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연 읽어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